이번에 제가 준비한 게임은 환상체로 불리는 괴물들에게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로보토미는 평범한 게임 플레이와는 달리 모드를 통해 관리하는 환상체의 수를 늘려서 더욱 어려운 난이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게임을 더욱 도전적으로 바꿔줄 3가지 제약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1일차에서 다시 시작하는 1일런 금지. 두 번째, 게임 본편의 모든 환상체의 도감 연락하기. 세 번째, 보스격 환상체인 백야와 종말세 제압하기입니다. 모드에다가 제약까지 가지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꽤나 다사다난한 플레이가 예상되는데, 그럼 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보토미는 첫 환상체로 해고를 받고 끝났겠지만 저는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한 마리를 더 맡게 되는데요. 두 번째 환상체는 무난한 통찰 작업이 가능한 불타버린 소녀를 골랐습니다. 1일차, 이번 회사는 첫 직원인 로키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이번 로보토미는 1일차부터 테스 등급의 환상체를 관리해야 해서 초반에 지급되는 로포인트를 직원 강화에 사용해줬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로보토미에는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용기, 지혜, 절제, 정의라는 4가지 스탯이 존재하며 직원이 해당 스탯에 대응되는 작업을 완료하거나 로포인트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드모드 로보토미를 클리어하기 위해 게임 초반부는 직원들 스탯 짝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환상체 작업이 정말 빡셀 이 하드모드 로보토미에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탯이 정말 중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일차부터 야근으로 스탯을 키우는 게 맞겠지만 현재 저는 어떠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배속 기능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속 없이 작업하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라 1일차는 야근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2일차, 전날 말코트의 미션을 클리어해서 드디어 배속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로보토미에서는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해서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션을 깰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깨주면서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보토미는 다회차를 권장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약으로 인해 다회차가 불가능한 저는 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세이브 지점으로 이동하는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클리어할 예정입니다.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면 장비와 환상체 정보는 물론 진행한 연구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배속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 2일차를 빠르게 넘기고 3일차에 기억 저장소를 통해 다시 1일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1일차, 연구를 하고 돌아온 저는 1일차부터 배속이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야근이 가능했습니다. 업무 종료 후 우리 로키의 스탯이 지혜가 40으로 절제가 59로 성장했는데요. 스탯 관련 연구도 없이 낮은 등급 환상체 작업으로 올린 스탯치고는 정말 많이 올린 편이었습니다. 2일차 환상체로는 애착 작업에 좋은 우주 속의 조각과 건들지만 않는다면 관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지지만을 선택했습니다. 2일차, 새 직원인 제이콥이 저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직원들의 관리 실수로 우주 속의 조각이 탈출했는데요. 다행히 패턴이 단조롭고 낮은 등급의 환상체라 어느 정도 컨트롤만 했으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번을 더 뛰쳐나오며 결국 저는 제압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저는 직원들 능력치 상승의 필요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3일차, 대머리 직원만 있으면 되는 너 대머리야와 본능 작업에 용이한 버려진 살인마, 억압 작업을 위한 1.76MHz를 회사에 데려왔고 새로운 직원으로 부룩과 대머리 특채로 뽑힌 와카리 마시땅이 저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3일차는 무난히 넘어간 줄 알았지만 아직 스탯이 부족한지 1.76이 탈출하여 결국 와카리 마시땅 직원이 미쳐버렸는데요. 저는 결국 3일차를 다시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3일차, 스탯 짝이 절실한 지금 저는 최대한 야근을 하려 했지만 또다시 1.76이 탈출해버리며 결국 전 빠르게 3일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일차에는 효자 도구용 환상체인 열망하는 심장과 비탈출 개체의 초반 무기 고트인 부서져가는 갑옷을 골랐으며 5번째 직원인 라마커스 씨가 회사에 합류하며 4일차가 시작됐습니다. 4일차, 벌써 회사에 환상체가 많은 느낌인데요. 이 하드모드 로보토미에서는 환상체의 수보다 직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클리포트 폭주를 전부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환상체를 뽑을 때는 클폭이 떠도 무시 가능한 비탈출 개체를 적당히 섞어서 뽑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직원의 스탯이 조금 올랐는지 4일차에는 1.76의 관리가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만족스럽게 야근을 하며 무사히 4일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5일차에는 비탈출 개체인 뚜껑 따인 웰치어스를 골랐고 다음 선택에서 알레프급인 분홍군단이 나와서 아주 잠시 고민했지만 금방 이성을 되찾고 종말세를 생각해 징벌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직원은 더 못 뽑으니 남은 로포인트는 직원 강화에 사용해주고, 5일차 다행히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슬슬 클립보드 폭주 개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6일차 완성체는 비탈출 개체인 거미봉우리와 피해 욕조로 결정. 드디어 6일차 새 부서인 정보팀이 개방되었으며 기억저장소가 6일차로 갱신되었습니다. 정보팀도 지휘팀처럼 중요한 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션을 깨고 빠르게 다음날로 넘어간 후 연구를 완료하고 나서 다시 기억저장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7일차에 드디어 예소드에게 미션을 받을 수 있었기에 7일차는 미션을 클리어하고 빠르게 넘어갔고요. 8일 미션을 클리어해서 얻은 연구로 드디어 직원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완료했으니 당연히 기억장소로 돌아가 다시 6일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6일차, 이제 부서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직원들의 배치를 계속 바꿔줄 예정인데요. 각 부서의 환상체마다 선호하는 작업이 다르고 그에 따라 올릴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규 직원 녹수와 3일과 함께 관리 시작. 정보팀이 열린 6일차부터는 주기적으로 시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초반인지라 높은 등급의 시련은 등장하지 않아 무사히 야근 후 6일차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7일차의 새로운 환상체는 미녀와 야수, 너 대머리야. 7일차, 분명 퇴근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퇴근 직전에 사뮤엘이 웰치어스에서 나쁨을 띄우고 퇴사를 하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 아직 스탯이 낮은 직원이라 슬퍼도 사뮤엘의 이직을 축하해주고 다음날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8일차와 9일차 모두 너무 평온하게 넘기면서 드디어 회사가 안전구에도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말이죠. 11차, 실수로 만지지마에 작업을 보냈는데 이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건 만지지마가 아니라 버튼벌레라는 환상체로 이 격리실 추가 모드에 포함된 환상체였습니다. 이 모드 자체가 환상체 몇 종을 추가해주는데요. 원본과 모습은 같지만 관리법이나 등급이 소소하게 다른 아종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버튼벌레는 대충 만지지마 아래에 납작한 벌레가 붙어서 생긴 거라고 하는데 꼴에 탈출도 하고 제압하려 하니까 직원이 버튼벌레를 때리면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오랜만에 새로운 환상체를 보는 것 같아서 소소하게 즐거웠습니다. 다시 11차,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잠시 게임을 재부팅했는데 모두 오류로 모든 환상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행히 전 기억저장소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고칠 수는 있었지만 당연히 지금까지 야근으로 올린 모든 스탯도 전부 리셋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현타가 크게 온 저는 커피 한잔하고 와서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는 법.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이참에 저는 모든 직원들의 스탯을 위해 더욱 빡세게 야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저는 정말 빡세게 야근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덕분에 직원들의 스탯은 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사히 11차로 다시 복귀. 저번에 비하면 이번 환상체는 더욱 안정적인 녀석들 데려왔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쾌적했고 11차부터는 또 부서가 추가되며 난이도가 상승할 예정이라 저는 분노의 야근으로 최대한 직원들의 스탯을 많이 키워줬습니다. 11일차 환상체, 드디어 처음으로 해등급 환상체가 등장하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서 개방을 안전팀과 교육팀 중 원하는 곳을 개방하는데요. 교육팀에 중요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기에 저는 교육팀을 먼저 개방해줬습니다. 11일, 지금부터 슬슬 고등급 환상체가 출현할 예정인데요. 높은 등급 환상체는 좋은 장비와 높은 능력치 상승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어렵고 제압이 빡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환상체입니다. 12일차, 드디어 호드에게 미션을 받았고 이번에도 전과 같은 방법으로 미션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연구를 진행한 후 기억저장소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2일차를 넘겨줬습니다. 13일차, 드디어 제가 가장 얻고 싶었던 연구, 교육 매뉴얼 보급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로 오르는 스탯 상승량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제 플레이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였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11일차로 돌아가졌습니다. 다시 11일차, 이제 스탯 상승 속도 증가 연구도 완료됐으니 더욱 효율 높은 야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정오의 시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련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방심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2일 환상체 선택, 꿈꾸는 애류. 드디어 저희 회사에 바보급 환상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보급 환상체 관리는 처음이라 솔직히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생각보다 잘 관리해줘서 괜히 뿌듯했고요.
이후 무난하게 관리를 이어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관리 중이던 해류가 바보 등급이 아니라 해 등급 환상체였습니다. 아마 이 친구도 모드로 추가된 아종 환상체 같은데 어쩐지 너무 무난히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모드 추가 환상체의 에고 장비는 원본과 똑같기 때문에 해류의 장비도 바보 등급이었습니다. 13일차 환상체 분홍군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대한 도전으로 군단을 데려가 줬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알레프는 거의 뜨지 않지만 분홍군단의 경우 자인 등급으로 취급되는지 금방 등장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알레프 등급의 환상체는 조금 무리인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전 그 누구보다 우리 직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13일차 관리가 가능할 리 만무했고 역시나 알레프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에라이 무능한 놈들아. 로보토미에는 장비에 등급 보정이 있어서 등급 차이가 심하면 그만큼 더 아프게 맞는데요. 천만다행히도 제가 어제 뽑은 해류의 장비가 바보 등급이고 화이트 내성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3일차에 분홍군단을 관리하는 건 포기했고요. 최대한 해류의 장비를 뽑는 걸 목적으로 야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단이한테 클리포트 폭주가 뜨게 되었으며 하는 수 없이 저는 13일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차에는 도구형 테레지아와 썰메의 루돌타. 14일차 해류의 에고리분이 다행히 무사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 직원들이 알레프를 관리하게 되다니 정말 뿌듯하긴 하네요. 이후 어제 야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스탯 손실을 메꾸기 위해 좀 오래 야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녹빛 정오가 나온 겁니다. 녹빛 정오는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시련이긴 하지만 사무직이 정말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련인데요. 망할 군단은 사람이 많이 죽으면 밖으로 뛰쳐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최대한 피해 없이 시련을 해치우고 야근을 한다와 그냥 야근을 포기하고 다음날로 도망간다는 죽음의 이지선다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필 어제 야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전자를 택한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 계획은 실패해서 군단이 산책을 나오게 됐고요. 그나마 군단은 산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환상체라 저는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수습하지 못했고 저는 군단을 뽑은 저 자신을 원망하며 리트를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14일, 이번엔 다행히 붉은색 정오가 나오며 드디어 야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보니 분홍군단은 다른 환상체를 제압하면 클리포트 카운터가 증가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이제 아는 거지? 여튼 저튼 그렇게 14일차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상체로 뼈뼈리 한 마리랑 죽은 나비들의 장례를 분양받았고 15일 연구로 사무직 강화를 골랐기에 사무직이 그나마 이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이날 직원들 재배치하는데 꽤 긴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재배치하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나중엔... 아무튼 이제 슬슬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중간에 자색 정오로 군단이 거의 나올 뻔했지만 그 외엔 거의 순탄했는데요. 시설이 조금 더 커지면 군단이 매일 나올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긴 한데 뭐 그건 미래에 제가 감당할 일이니까요. 16일차에는 환상체를 뽑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6일 새로운 부서가 열렸고 당연히 기억 저장소도 저장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하드모드 로보토미에서 16일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층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후의 여정은 분량상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